화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요? 다시요. 지금 화면 보여요. 예, 네. 네. 이 화면은 제 전화기 화면이에요. 저는 지금, 예의정 같은 거. 저는 폴드 4라고 해서 이렇게 넓게 펼쳐보는 요 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음. 이렇게 폭 좁은 화면보다는 조금 크게 보일 거예요. 저의 스마트폰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 인스타그램에서, 네,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다현쌤 영상을, 요거는, 네, 요거는 제 인스타그램이고요. 저는 주로 다현쌤의 새로 올라온 뭐 영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현쌤 채널로 갑니다. 이렇게 다현쌤 채널로 가서 새로 올라온 영상을 한번 쭉 봐요. 최근에 추석 아니 설이라고 다현쌤이 시골 가셨나 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가운데 셔플 50수 옆에 있는 이 영상을 요 동작을 계속 따라서 내가 연습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오른쪽 이건 인스타그램에서예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비행기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럼 아, 다운로드를 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이 내 전화기에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럼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제 갤러리에 가볼게요. 제 갤러리 모두 전화기 갖고 계시니까 그 갤럭시에 보면 요 모양의 갤러리죠.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오늘 받은 이렇게 다현쌤의 방금 인스타그램에서 저장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이렇게 틀어요. 갤러리에서 영상 틀면 이렇게 자동 플레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한 번만 플레이가 돼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앞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놓고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점 3개. 모든 갤러리 쓰고 계신 건 똑같습니다. 점 3개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보기가 나와요. 음. 이걸 터치해서, 네, 터치해서 열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플레이는 갤러리에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비디오에서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가운데를 한번 손으로 터치를 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 상단 다 메뉴가 나오죠? 여기 가운데에 보면 다시 터치해 볼게요. 금방 사라지는데 터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가운데 1.0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손으로 한번 더 터치를 해보세요. 터치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재생 속도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가운데 동그라미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갔다 갔다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 뒤로 갔더니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0.8배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0.8배속으로 놓고 천천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게 잘 동작이 익숙해지면 다시 원곡을 1.0 배속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터치를 하신 다음에 0.8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터치.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다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재생 속도를 다시 1배속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1배속으로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 영상을 한 번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나는 0.7배속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비디오 플레이라고 하는 이 앱의 옵션을 고쳐야 돼요. 이 옵션은 어디에 있냐면 저 상단에 보면 점 3개가 또 있어요. 여기 상단에 가면 오른쪽에 점 3개를 터치를 해보시면 예, 여기에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을 이렇게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동영상 자동 반복이라는 것을 저는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5%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 번만 반복인 거고 요거를 자동 재생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영상이 내가 계속 플레이를 내가 멈출 때까지 멈추는 버튼 클릭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가 다운받은 어떤 영상을 0.7배속 또는 그 다른 배속으로 내가 조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영상 다운로드 받은 방법은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쇼츠에, 그러니까 릴스죠. 인스타그램은 릴스인데 릴스 안에 있는 메뉴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릴스인데 내가 지금 샘플을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분의 영상이면 이분들 지금 다운로드가 아래쪽에 버튼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릴스가 있어요. 이 종이 비행기를 눌렀는데도 이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없는 버튼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전화기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인데요. 화면, 이 손가락 두 개로 내 스마트폰 위에서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메뉴가 이렇게 보여요. 아마 손가락 한 번만 살짝 눌렀을 때는 위에 있는 한 줄만 보이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내리면 아래쪽에 보면 화면 녹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 화면 녹화는 유튜브의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녹화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 채널로 가볼게요. 제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떤 채널에 가서 영상이나 쇼츠나 다운로드 받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얘는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프리미엄을 쓰거든요. 그럼 다운로드가 있는데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유튜브 이용자들은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음, 별다른 앱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는 앱이나 이런 걸 설치하셔야지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 두 개로 아까 내가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이렇게 버튼 나오는 화면 있죠? 여기서 두 번째 있는 화면, 여기서 화면 녹화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미디어와 미디어 마이크 어떤 거 선택할래? 요거는 소리를 녹음하는 방식인데 보통은 미디어까지만 하면 돼요. 미디어에 하고 미디어 및 마이크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내 전화기의 마이크를 통해서 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받고 싶을 때는 미디어를 선택해요. 그래서 녹화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지금 네, 화면이 잠깐 끊겼네요. 이거는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할게요.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쓰는데 제가 줌에서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에서 제 스마트폰을 공유해서 화면 공유를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끔 얘가 이렇게 끊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셜리풀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유튜브에 있는 선배님들 영상이나 또는 다현 선생님 영상 또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계속 플레이를 계속 유튜브에서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 공유를 지금 연결이 됐거든요. 다시 제 스마트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을 이렇게 내리시고 네, 요게 화면 녹화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 녹화가 선택되어 있다는 얘기는 계속 화면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번 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요 화면에 공유된 화면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제 화면에는 여기에 보면 화면 녹화 중일 때 보면 여기 네모난 버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멈춤 버튼이거든요. 그걸 한번 멈추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녹화한 기능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지금 방금 녹화 버튼에 네모를 꺼서 끈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화면 녹화가 지금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건 제가 화면 녹화를 멈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화면을 녹화를 하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동일하게 갤러리 화면으로 갑니다. 갤러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방금 제가 갤러리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네. 지금 갤러리 두 개죠. 첫 번째 거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다운로드 기능을 써서 영상으로 내 갤러리에 녹화를 한 거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것은 화면 녹화. 이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인 화면 녹화 기능으로 영상을 녹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영상을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을 방금 알려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린 거는 앞으로 내가 어떤 영상을 이제 물론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유튜브를 계속 플레이 하셔서 연습하실 수도 있지만 내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배속을 좀 느리게 또는 뭐 1배속 아니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영상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영상 편집에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전부 다 스마트폰 다 준비하셨죠? 우리가 앱을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제 화면에 보면 캡컷이라고 하는 앱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무료고요. 영상 편집에서 가장 좀 강력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편리한 기능입니다. 요거를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스마트폰을 여신 다음에 우리 아이폰 사용자랑 저기 사용자는 다르죠.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앱을 열어보세요. 아이폰 이용자들은 아이스토어인가? 그렇죠. 거기 가셔서 지금 캡컷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죠? 캡컷, CAPCUT. 한글로 치셔도 돼요. 캡컷. 네. 그거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요 캡컷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영상 안에 내가 어떤 영상을 편집하고 나면 워터마크라는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내 영상 안에 워터마크가 내가 본인이 원치 않지만 박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앱을 구매를 해야 그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는데 이 캡컷은 그 워터마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추천을 해서 이걸 쓰게끔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요 캡컷 설치를 누르시면 아마 이렇게 뭐 설치 이런 거 나오겠죠? 다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아마 바탕화면, 홈화면이라고 하죠. 홈화면에 캡컷이 설치됐을 거예요. 이렇게 캡컷을 선택하셔도 되고 못 찾으시는 분은 아래쪽에 앱 더보기 있죠. 요걸 터치를 하시면 이 검색에서 캡컷이라고 한번 네, 이렇게 CAPCUT를 치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거 한번 네, 열기로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제가 오늘 뭐 영상 이제 뭐 선장의 노래든 뭐든 뭔가 영상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숙제로 뭐 찍은 영상이 있다. 그 영상에 좀 음악도 입히고 싶고 그리고 앞뒤로 막 이렇게 터치하는 장면이나 쓸데없는 장면은 다 자르고 싶고 또는 내가 어떤 걸 따라 했는데 너무 빨라서 0.9배속이나 8배속으로 동작을 했는데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릴 때는 1배속으로 만들고 싶다. 이럴 때 영상 편집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상을 셔플 댄스를 쳤는데 내 동작 들어가 있는 그 스텝 하나하나를 문자로 좀 넣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캡컷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설치하신 것 같으니까 캡컷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한번 새 프로젝트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캡컷의 기본적인 화면은 아래쪽에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템플릿이 있고 알림이 있고 나가 있습니다. 이 나는 이제 로그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주로 편집과 템플릿을 이용을 하는데 템플릿은 저희가 영상 요거 기본적인 거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활용하는 방법을 뒤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새 프로젝트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를 하고 나면 내가 영상 편집을 한 영상을 선택하게끔 갤러리에서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들만 목록으로 보여줘요. 네. 지금 방금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게 제가 화면 녹화로 저장한 영상이고, 인별에서 릴스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고요. 아래쪽에 쭉 제가 연습한 것도 있고, 좀 연습해 보려고 다운로드 받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짧은 거 하나만, 네, 요거 하나 터치해서 편집하겠다고 아래쪽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어떤 영상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네. 요거 제가 캡컷을 이용해서 이미 편집을 한 상태의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보다는 편집을 안 한 영상을 가져오는 게 낫겠죠? 잠깐만요. 요거로 한번 해. 요걸로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제가 잠깐 요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요 화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영상 그대로로 보여주는 화면이고, 왼쪽에 중간중에 보면 0, 0000, 0059라고 돼 있죠. 이거는 요 뒤쪽이 이 영상의 길이입니다. 59초짜리란 뜻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삼각형은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 플레이되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편집에서는 무조건 이 프레임이 기준이 됩니다. 이 영상들의 전체 59초짜리가 이렇게 시간 단위로 59초의 길이만큼 이렇게 프레임 안에 들어와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자르기도 하고 이 프레임 위에다가 글자를 올리기도 하고 속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 프레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프레임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하얀 외곽선이 생기면서 아래쪽에 이 프레임을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분할이 있고요. 속도가 있고 볼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되게 직관적이죠. 분할이라고 하는 뜻은 요 기준점, 이 하얀 선 가운데 거 보이시죠?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기준선. 내가 지금 편집하는 편집 꼭지점이에요. 요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 두 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전체 59초짜리가 17초라고 하는 기준으로 두 개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려져 있는 프레임은 각각 다른 용도로 편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앞쪽의 프레임은 나 이거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녹화 버튼 누르실 때 막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손 터치된 영상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부분 시작 부분 요거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분할을 해볼게요. 5초에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제가 쓸 거고 앞쪽이 필요가 없으면 앞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요 프레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가운데에 보면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전체가 아까 58초였나 그랬거든요. 57초, 8초? 5초가 날아가면서 삭제되고 53초가 되었어요. 이렇게 영상의 앞뒤를 자르거나 가운데 부분에 내가 필요 없는 부분 또는 틀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영상을 쭉 삼각형을 플레이시켜서 보다가 요 부분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1절이야. 이거 멈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잘라야겠어. 그러면 요거 아까처럼 분할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프레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하면 아래 메뉴가 바뀝니다. 이 부분에 놓고 다시 분할을 한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삭제를 누르시면 다시 47초라고 초가 줄어들었죠. 내가 방금 선택한 프레임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프레임을 선택해 볼게요. 속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영상을
내가 너무 빠른 영상을 따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도 인스타그램 릴스 올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0.8이나 0.9로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놓고 따라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영상을 찍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올려가지고 속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음, 플레임을 내가 속도를 더 빠르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속도를 누릅니다. 그러면 곡선과 일반이 있는데 보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아 이거는 1배속이에요. 그죠? 1배속인데 나는 이거를 더 잘 빨리 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드래그해서 한 0.1.5배속 정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반드시 아래쪽에 확인 버튼, 체크 버튼 모든 옵션은 아까처럼 버튼 자체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요 체크박스로 확인을 해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요게 지금 적용이 된 거죠. 요거 한번 플레이해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엄청 좀 빨라졌어요. 뒤에 거에 비해 좀 빨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비디오 플레이어로 속도 조절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다현 선생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연습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져오셔가지고 새 프로젝트로 다현쌤 영상을 갖고 온 다음에 전체 프레임을 그냥 0.8배속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저장시켜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속도랑 프레임 자르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 기능 중에 하나가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소리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음향은 내가 아, 만약에 어떤 영상을 녹화할 때 깨끗하게 오디오가 들어가면 좋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잡음까지 다 녹화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볼륨을 이 영상 자체의 볼륨을 줄입니다. 아니면 맨 앞쪽에 가면 이렇게 이 플레임의 오디오는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릴 때는 굉장히 고음질 또는 음질이 좋은 베이스로 오디오를 넣어야 이 품질 자체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영상을 그대로 써버리면 잡음 같은 게 들어가 있거나 오디오가 굉장히 작거나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캡컷에 와서 영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오디오는 꺼버려요. 아니면 음량을 굉장히 낮게 해버려요. 그 대신에 뭘 하냐면 오디오를 여기에 새로 입힙니다. 깨끗한 오디오를. 어떻게 입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 하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어,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아마 싸이 노래일 거예요. 근데 싸이 노래 말고 다른 음악을 저는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MP3 또는 MP4 오디오가 좋은 파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요거는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혹시 이게 좀 익숙하신 분은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저는 이 영상에다가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아, 죄송해요. 오버레이 말고 오디오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클릭을 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사운드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 캡컷이 갖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오디오 파일들이 샘플링들이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좀 괜찮은 곡을 찾아서 검색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 방법보다는 사운드 추출을 해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곡을 미리 오디오로 받아 놓습니다. 한번 받아 놓은 오디오, 네, 요거 있네요. 요건데요. 지금 제가 기준점을 여기다 놓고 오디오를 추출했더니 이렇게 파장으로 보이는 플레임 보이시나요? 요거는
위에 있는 건 영상 프레임이고요. 아래쪽은 오디오 프레임이에요. 이 오디오 프레임도 똑같이 선택을 하시면 이런 옵션으로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분할이란 기능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볼륨 조정도 가능하고 흐미하게라는 건 우리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왜 처음 시작할 때 노래가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져서 일정한 볼륨으로 착 음악이 나오는 거 있죠. 또 노래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페이드 아웃은 처음에는 좀 큰 음질이었다가 점점 엔딩으로 가면서 소리가 작게 줄어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에요. 요 오디오를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삽입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요. 맨 앞으로 가져가서 동작들을 한번 맞춰봅니다. 지금 가져온 오디오 플레임이 훨씬 영상 플레임보다 길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 오디오를 듣고 아,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여기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부분 끊어. 물론 이 작업은 저는 지금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미리 오디오를 다 들어서 본인이 아, 몇 초부터 몇 초 사이 이런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플레이를 하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녹화는 오디오가 없는 플레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플레이 시키면 여기 중간이 나오지 않아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오를 편집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기면 그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아이고, 더 뒤로 갔네요.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전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긴 오디오는 필요가 없죠. 뒤에까지. 그러면 영상 플레임이 끝나는 지점쯤에 도착을 한 다음 해당하는 오디오 플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분할을 누르시고 뒷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끔하게 오디오랑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영상도 만들어졌고 오디오도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내가 어떤 동작 위에 글자를 넣고 싶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쭉 영상에 가다가 이 동작에서는 내가 텍스트로 서울 댄스라는 글자를 넣고 싶어. 아니면 이 댄스 동작의 스텝 이름을 넣고 싶어. 이렇게 판단이 쓰시는 지점에 마우스를 그러니까 마우스라고 하면 안 되죠.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터치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잡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디언 스텝이니까 요 부분에 내가 지금 이 기준점 보이시죠? 이 기준점을 기점으로 글자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옵션이 지금 오디오에 관련된 옵션이 보이잖아요. 텍스트가 안 보이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처음 여러 개 이 캡컷이 제공하고 있는 버튼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텍스트 T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텍스트에 서브 옵션들이 보여요. 이 중에서 텍스트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영상 프레임 위에 텍스트 입력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제가 셔플 댄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셔플 댄스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요거는 제가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고요. 아래쪽에 보면 글꼴 스타일 편집 효과 말풍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한 서브 옵션들이 보여요. 이 중에서 저는 글자는 이미 입력했으니까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글꼴로 먼저 가볼까요? 저는 글꼴 중에서 요 아네모네라고 하는 글자가 예쁘더라고요.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영어, 중국어 다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이 스타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글자 색깔일 수도 있고 외곽선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요거 노란색에 검정색 테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중에서 크기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크기를.
이렇게. 그리고 색상도 물론 당연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터치 하시면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편집 효과도 있습니다. 이 편집 효과는 캡컷이 제공하고 있는 글자의 모양을 예쁘게 꾸며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나 이 모양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고요. 적용은 반드시 뭐라고 했죠? 이렇게 옵션들의 적용은 반드시 꺽쇠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를 터치. 그러면 이렇게 셔플 댄스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바꾸냐면 손가락으로 셔플 댄스라고 하는 글자를 손으로 살짝 터치하신 다음에 위아래로 올리시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에 손가락 글자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물론 이 상태에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하면 늘려지기도 해요. 너무 늘렸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늘려지기도 하고 회전도 됩니다. 자, 글자를 딱 입력하고 났더니 뭐가 달라졌죠? 우리가 아까 본 플레임, 영상 플레임이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줄로 바뀐 건 오디오 플레임이에요. 우리가 글자를 넣거나 편집을 할 때 오디오 플레임이 넓으면 글자들을 넣을 때 아래쪽에 잘 안 보이니까 오디오 플레임이 자기 편집하는 중이 아니라고 한 줄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나중에 오디오 쪽을 선택하게 되면 제가 아까 파장형 플레임으로 다시 잘 보입니다. 셔플 댄스, 아이고, 셔플 댄스가 됐나요? 셔플 댄스라고 하는 이 글자의 영역이 바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 딱 초를 재볼까요? 네, 딱 4초 정도네요. 요 한 플레임이 셔플 댄스라고 하는 플레임인데 이 시간이 요 셔플 댄스를 딱 벗어나는 순간 화면에서의 글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으로 다시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지금까지는 영상 플레이만 쭉 있다가 이 타임 기준점이 글자가 있는 시간에 도달하면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이 텍스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또 팁은 이 셔플 댄스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4초밖에 안 되지만 나는 이거를 전체 시간으로 배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셔플 댄스를 앞뒤로 늘릴 수가 있어요. 맨 앞에 보면 여기 까만 흐린 회색 점이 보이죠. 거기를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쭉 잡아 끌면 어떻게 돼서 점점 늘어나죠. 자, 다시 텍스트로 가볼게요. 여기 촛불 댄스가 제가 글자를 터치했더니 수정할 건 줄 알고 수정하는 화면으로 왔는데 다시 길게 늘려볼게요. 자, 텍스트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아이고, 제가 오디오를 선택했나 봐요. 아, 저 지금 잘못하다가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게 자동 저장이 돼서 지금 방금 작업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다시 선택하시면 수정 화면으로 다시 들어와요. 지금 텍스트 다시 눌러보면 제가 아까 터치를 잘못했는지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다시 늘려볼게요. 요거는 반드시 손가락으로 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늘리면 늘어납니다.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오른쪽 상단의 주황색이 텍스트 관련된 거거든요. 이렇게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셔플 댄스라는 글자가 처음부터 나와서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있진 않네요. 뒷부분이 비어 있죠? 끝까지 나오게 하려면 다시 요거를 손가락으로 잡아서 쭉 늘리면 저는 이 셔플 댄스라는 글자가 영상 전체에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주황색 보이시죠?
이 주황색, 여기 보이는 주황색이 셔플 댄스라고 하는 글자 프레임이고 영상이고 오디오 프레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셔플 댄스라는 글자 이외에 스텝을 여기 중간쯤에 어떤 스텝, 인디언 스텝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여서 인디언 스텝을 한 번 더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똑같이 저는 텍스트 T를 누르고 네, 텍스트 추가를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인디언 스텝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스타일은 좀 바꿔볼게요. 이거는 인디언 스텝. 글자도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요 인디언 스텝은 인디언 스텝을 하고 있는 부분만 나와요. 요 초만. 근데 초가 좀 짧으니까 조금 길게 10초 정도 늘려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영상에서 가보겠습니다. 셔플 댄스라는 글자가 쭉 있고 계속 춤 오디오가 나오다가 인디언 스텝이 있는 부분에서 인디언 스텝이 나오다가 쭉 뒤로 가면서 네, 이렇게 끝까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방향 있죠? 그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보내기가 되면서 영상이 내 갤러리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갤러리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방금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몇 부분은 지금 엄청 빨리 프레임이 돌고 있죠. 제가 아까 0.1.5배속으로 돌렸죠. 이건 정상 배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좀 가다 보면 이제 인디언 스텝 나오는 부분에서 인디언 스텝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저장을 하고 요거를 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잠깐 공유 중. 프로젝트에 셔플 댄스 방금 만든 거를 넣어 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네, 화면. 네, 네. 우리가 네, 지금 네, 맞아요. 방금 만든 영상을 제가 캡컷으로 다시 불러왔어요. 그래서 네, 셔플 댄스라는 하고 글자가 쭉 있는데 저는 여기 인디언 셔플이라고 스텝이라고 하는 스텝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싫어서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인디언 스텝이 시작되는 곳,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중심 기준선을 놔요. 그리고 당연히 영상 플레임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얀색, 위아래 하얀색 선택을 하셔야 아래쪽에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분할. 인디언 스텝이라고 시작된 곳에서 분할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인디언 스텝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곳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인디언 스텝이 없어진 부분 여기네요. 여기. 없어진 부분 여기네요. 그럼 여기를 한 번 더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셔플 댄스 중에서 하나, 인디언 스텝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나머지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여기 부분, 아까 봤죠? 여기 지금 인디언 스텝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누르시면 네, 돼요. 네, 그러면 네, 네. 시간도 줄고 불필요한 부분도 삭제돼요. 그래서 아마 연습 영상 같은 거 찍다 보면은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몸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야겠다. 그러면 음악만 틀어놓고 거울 보면서는 못해요. 왜냐면 자꾸 까먹으니까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다현쌤 영상을 틀어놓고 한쪽에서는 카메라를 켜요. 그래서 다현쌤 플레이를 시키면서 저는 영상을 찍어요. 그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이폰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갤럭시에 있는 기능,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폰이 폴더폰이 제가 지금 이거 쓰기 직전에는 이렇게 작은 거 썼었어요. 거기에도 다 있는 기능이니까 같이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갤러리에서 다현쌤 영상을 이걸 보고 수십 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틀어놓고 저는 저를 찍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갤러리로 이 영상을 플레이를
비디오에서 하면 돼요. 일단 한번 해놓고 카메라를 또 켭니다. 동영상 모드를 노트북이 되면 어쨌든 저를 찍겠다고 하고 동영상으로 한번 선택을 해놓고 네 이렇게 동영상을 해놓고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분할 기능이 있어요. 분할 기능. 우리가 요 화면 있죠? 갤럭시에는 요 화면이 있어요. 멀티 기능이 있어요. 내가 지금 플레이 시켜놓은 앱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에 아이콘 보이시나요? 네, 이 아이콘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여기, 여기 아이콘, 카메라 모양이 있고 갤럭시의 그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선택해 보면 팝업과 분할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분할 화면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한쪽은 영상이 돌아가는 화면이고요. 계속 영상이 플레이되는 화면이고 반대쪽 화면에는 카메라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에 동영상을 플레이해요. 그러면 저는 이 제 거는 옆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세로용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는 위아래로 뜰 거예요. 위아래로. 그러면 위에는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아래쪽은 카메라가 켜져 있거나 위에가 카메라면 아래가 갤러리에 비디오가 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요거 자연스레 영상 플레이를 시켜놓고 제가 따라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쫙, 쫙. 이런 모습. 영상으로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자연스레 걸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보고 막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춤추는 모습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가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방금 다현쌤 거를 보면서 춤을 춘 영상이 찍혀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수님,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영상을 보면서도 내 모습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